시간에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거 포기하고 여기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멋지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고궁 쪽으로 오게 되면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즈넉한 느낌하고 그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관광이든지 아니면 트렌드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서울 하면 대표적으로 광화문이나 경복궁이나 고궁들이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의 역사를 단지 그 조선시대의 역사로만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 서울 하면은 서울의 어떤 관광, 서울 가면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선생님들이, 제가 예를 들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서울에 왔어요. 어디부터 추천하실래요? 남산. 네. 또? 홍대. 응? 홍대. 홍대. 네. 또? 먹거리 광장시장. 먹거리 광장시장. 또? 광화문.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광장시장 말고 또 통인시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통인시장에서 기름떡볶이가 유래가 됐고, 외국인들이 정말로 기름떡볶이 많이 먹거든요. 덜 매우니까, 우리식 떡볶이보다 덜 매우니까 많이 먹는데 기름떡볶이의 유래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토리를 입히다가 키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추천을 하고 이렇게 관광을 합시다라고 여기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내 생각일 뿐이지, 상대가 정말 호응을 하고 어머 정말 좋았어, 뭐 판타스틱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죠.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시티 투어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 또 그 기대 심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울의 역사하면 자꾸 조선시대에 포커싱을 해서 이 국만 계속 투어를 한단 말이죠. 자, 일단은 뭐 시티 투어버스란 이런 토성이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쪽 강동구 쪽이나 풍납토성이나 올림픽공원 내에도 여러 가지 백제 유물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은근 외면당해요. 은근 외면당하고, 그 백제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용으로만 가지 관광을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국내에 있는 우리들끼리 서울의 역사가 2000년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이후로 요 몇백 년 그걸로만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백제시대 유물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유지이기도 하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삼국시대 유물도 어느 정도는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 잔소리처럼 한번 하게 됩니다.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다니다 보면 이거 보이시죠? 이 아파트를 볼 때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 아파트가 그냥 똑바로 그냥 이렇게 층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갈렸단 말이죠. 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되게 특이하게 랜드마크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sus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은 극동 아파트 보면은 왜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물음표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네,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대요. 양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유적지 있잖아요. 유적지 기준으로 올려다보는 각이 27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저기는 주거지이기는 한데 백제시대 성곽이나 유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 성곽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극동건설에서 아파트를 저렇게 지은 거래요. 근데 사실 이걸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제 아셨으니까 뭐 투어를 하시거나 누구한테 안내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는 것도 나름의 즐거운
그 이야기 타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돌무지 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약간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돌무지 무덤은요, 고구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초고왕 때 백제가 우리 이 한강 지역을 차지했지만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 고구려 양식, 그 다음에 진흥왕 적성비가 발견이 됐다라는 건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적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한강은요, 그 자체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티 투어버스 타고 우리 서울 한번 투어합시다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게 오늘날 서울을 바라보는 현 주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서울 시티 투어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이 시티 투어버스는 서울의 명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이 사대문성 안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관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몰매 소리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티버스와 관련된 걸 막 검색을 해보면 개인 블로그에 시티 투어버스 솔직 후기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갔는데 실망이 더 그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예요. 선착순으로 세운대요. 이제 앞쪽은 그 뚜껑이 닫혀 있고요. 뒤쪽 자리는 이 위에가 열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앉으려고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줄 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가서 저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서다가 이제 너무 지치는 거고 막상 그렇게 줄을 설 정도로 이 버스 뚜껑이 없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가족이 출동해서 앉았는데 딱히 메리트가 없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확한 안내가 안 나온대요. 기계가 고장이 날 때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안내를 하고 외국어로 안내를 하고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전혀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그것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 버스하고 차별성이 없다. 오히려 쟤를 타니까 뭐 잠깐 내려서 나 지금 저 고궁 왔어. 또 잠깐 타고 나 이태원 한번 와봤어. 그냥 현장 답사한 걸로 끝난 거지 그 안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티 투어 버스는 자꾸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창덕궁 후원을 보려면 우리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해야만 후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어렵게 예약을 했어요. 뭐 요즘 야간 개장도 하는데 저도 실패했지만 어렵게 해서 다 예약을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요, 창덕궁 후원이든 고궁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재미나게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너무 건조하게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스토리를 좀 맛있게 입혀서 비하인드 썰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 너무 재밌을 텐데 그냥 원고 있잖아요. 스크립트대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처음에는 가이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야 다 이탈해요. 그냥 알아서 봐야지, 알아서 보고 말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건 개선이 되게 필요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서울 시티 투어 버스가 활성화되려면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전문성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